네, 저는 편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강의를 한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한 1,500명 정도 했는데 항상 느꼈던 게 우리 총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단지 그냥 재밌다, 뭐 신기하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는 왜 우리가 AI 시대에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시니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 한다고 그랬더니 그 새마을 운동 관계자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바꿨어요. AI 온 마을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뭐 따뜻하다, 온, 모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제가 간단한 얘기를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저는 인공지능 침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참 깊이 파겠는데, 그 기술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그래서 인간의 뇌랑 똑같아졌어요. 인공지능 사용할 때 제 강의 방식은 그냥 사람처럼 대해라. 뭐 프롬프트 신경 쓰지 말고, 명령어 방법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너무 쉽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오면서 이 직업이나 아니면 기회가 평등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 사냐? 아니에요. 똑같은 평등이 주어져도 하는 사람만 잘 삽니다. 두 번째, IT 시대는요, 지식이 다 오픈됐어요. 누구나 지식을 인터넷 찾을 수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지식으로 부자가 되고 99%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나 찾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인공시대는 뭐가 바뀌냐? 능력이 똑같아집니다. 능력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음악가도 똑같아지고요. 1시간이면 미술가가 되고 1시간이면 음악가가 돼요. 그런데도 잘 보세요. 99.9%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야, 왜 저거 해봤자 의미 없어 그래요. 그런데 그 1%가 돈을 다 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왔다 그러면 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누구나 글 쓰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쓸 겁니다. 99%는. 자, 그 다음에 IQ가 벌써 200을 넘어갑니다. 이게 연초가 140이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인공지능 그놈의 IQ는 200을 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이겼거든요. 그런 친구가 한 달에 29,000원. 엄청나게 싼 거예요. 저는 진짜 대단한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그리고 라이너라는 저게 한국의 젊은 친구가 만든 인공지능인데 4등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엄청난 돈을 들이거나 대기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요 4명을 기억하라고 항상 해요. 수업 첫 시간에 이걸 항상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장보고, 박정희 정말 위인들이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위인들이었어요. 싸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얘들은 어떡하냐? 72억 인구 대상으로 싸워서 1등을 하는 애들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사막에도 얼굴이 붙어 있고요. 라스베가스 센터에도 얼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얘들이 영웅이죠. 징기스칸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는 놈만 큽니다. 유튜브 보신 분 아실 거야. 나중에 유튜브 다 구독하세요. 저는 말로만 합니다. 스마트폰하고 말만 있으면 모든 인공지능 다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보시면 알아요. 여기 분홍색이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공지능을. 진한 것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 50%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을 해요.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미 여기 오실 때 인공지능 100번은 썼습니다. 핸드폰에 키자마자 카메라 때 작동하고 문자벌이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 싹 빼잖아요. 카메라 찍어 떨려서 안 나오고요. 밤에 촬영도 안 돼요. 모르시잖아요. 이미 인공지능은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특이점 얘기 저도 자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벌써 사람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인공지능의 게임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멀티학습이거든요. 2억 명이 챗GPT를 써요. 그러면 2억 명의 데이터가 한 뇌로 갑니다. 사람은 공부하면은요, 죽으라고 해봤자 지 혼자 공부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2억 명이 공부를 해줘요. 속도가 달라요, 완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달라요.
사람은 바둑을 연습할 때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인공지능 1분이면 합니다. 그것도 이영명이. 인간이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게임은 끝났어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로봇입니다. 이제는 인간이라는 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사람들이 개발한 거라서 사람에 다 맞춰져 있어요. 눈높이, 귀, 뭐 다리.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해요. 쟤들이 움직이면 이제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가 쟤들이 모을 거니까. 저게 진짜 무서운 건데 저걸 특이점이라 그러거든요. 이미 왔어요. 중국에서 엄청 팔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래 왔어요. 제가 참 답답한 게 2년 반 전에 우리 편이라는 회사를 인공지능만 가지고 차렸거든요. 사람이 없다고, 직원이. 아니, 직원 둘 있다고, 인공지능. 그랬더니 그때는 웃더라고요. 장난치냐고. 그래서 내가 월급 주고 있다. 1년에 60만 원 둘 합쳐가지고. 근데 올해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 내가 직원 늘었어. 4명으로 인공지능. 한 달에 10만 원 나가. 그런데 그러다 이런 말만 해요. 아, 직업 뺏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무서운 공포가 오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오른쪽에 저 꼬마 같은 거예요. 너무 평온하죠. 우리가 인공지능 배워놓으면요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자애 건들지도 못하겠죠, 이제. 그죠? 예. 인공지능 지금 준비하시면 저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직업이 다 통합돼 버렸어요. 디자인 업체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풀 스펙 워커 요즘 막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춰야 된다. 직장을 잡으려면. 디자이너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도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풀 스펙 워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생략을 할게요. 제가 워낙 여러 군데, 여기 저희 직원들 4명. 10만 원만 주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 새벽 3시, 2시 막 정신없이 나오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다 합쳐서 10만 원이 안 나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는 프로세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는 큐레이팅이라 그러는데 나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다 세팅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인공지능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죽으라고 챗GPT만 잘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고요. 미드전이 잘 그린다고 의미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려면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PPT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컨설팅 하는 사람의 큐레이팅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뭐 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영업하시는 분은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한 5-6개를 잘 쓰시면 직원 하나도 없이요. 그냥 자동으로 내가 업무가 빨라집니다. 이런 거를 스스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짜놓은 겁니다. 기획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이렇게 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다 세팅시켜줘야 돼요. 인공지능을. 그래야지 각 팀별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킹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영업부가 일하고, 영업해 오면, 그 다음에 제 자재부가 물건 사고, 그 다음에 개발팀이 개발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생산부가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큰 인공지능 틀이 있고요. 다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부 다 중간에 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인공지능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서들 있잖아요. 저는 문서들 전부 다 인공지능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뭘 작성한다. 그럼 말만 하면 다 작성돼요. 자동화 시켜놨어요. 이런 거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 운영할 때 수많은 이 문서들이 있잖아. 이거 할 때마다 막 머리 싸맬 필요가 없죠. 세팅만 잘 해놓으면 주제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1분 안에 나오는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회사 업무 효율이 10배, 100배 빨라지거든요. 이게 돈 버는 일이죠, 사실은. 자, 제 유튜브 보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한 82개 올라갔어요, 컨텐츠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새마을 운동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 보세요. 실제 5,100, 엊그저께 통계 자료예요. 5,116만 명인데, 그 중에 60세 이상이 1,450명. 엄청나죠? 은퇴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2,900. 근데 이것도 실업 군인도 빼고 뭐 다 빼고 나면 이거에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집니다. 학생들 다 19세까지 다 합쳐도 700만 밖에 안 돼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여기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꾸 생겨. 계속 막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나는데 여기는 계속 줄고 여기도 줄어요. 그래서 시니어층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정치를 하거나 뭐 경제를 하더라도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강의를 작년에 15군데에서 강의했어요. 거의 그냥 시급 받았어요. 2만 원, 5천 원. 근데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94세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공지능 가르쳐주면 난리가 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림 그려서 올리고요. 글 써가지고 올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할 일이 없었거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요만큼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능성을 느꼈어. 아, 저분들을 생각을 바꿔놓으면 우리나라 진짜 인공지능 난리 나겠다. 왜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시니어들이 인공지능 다 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막 올라가잖아요, 서버로. 다음부터 독도 우리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데이터가 이미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이 써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많이 써야 전 세계 정보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돈 내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100만 명이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은 절대 뇌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뇌는 이미 IT 시대에 좋아지게 했어요. 지식은 이미 끝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안 쓰셨던 거고, 인공지능은 손발을 해주는 겁니다. 1시간만 열심히 하면 화가가 되고요. 원래 화가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고, 대학교 나오고 한 10년 이상 돈을 얼마큼 쏟아부어야 그림을 그려요. 지금은 1시간이면 됩니다. 진짜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장애인들한테는 꿈 같은 세상이고요. 시니어들한테도 진짜 제3의 인생에 대한 꿈을 다시 꿀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평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다 똑같아졌을 때 어떻게 싸울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그림 그렸으니 권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로봇끼리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야, 사람끼리 피 튀고 왜 싸우냐? 인권이 뭐야? 뭐 이러면서 권투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 로봇끼리 싸우고 있잖아, 벌써. 청도 소싸움도 끝나잖아요. 소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람이 안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권투하거나 농구하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왜냐면 능력은 다 똑같아지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카메라맨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착각하면은 카메라가 찍어주고 출력소가 출력해줬는데 내 작품이라고 1억에 팝니다. 저작권으로. 인공지능은 이거보다 100배는 어려워요. 내가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래요. 저작권 반드시 이 사람한테 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소리 들어봤죠? 자, 두 가지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과 국민체조가 우리나라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새마을운동 했어요. 그래갖고 새벽경 울리면 깜깜한 데 나가서 빗자루로 막 마당 쓸고 괜히 막 하수구 치우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돈도 안 주고 뭐 먹으라고 주는 것도 없는데 맨날 아침마다 나갔었어요. 그러고 잘 살 수 있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어디 길스럽다고 잘 사나요? 돈이 안 나와. 하수구 치워도 돈이 안 나와. 지붕 고쳐도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개조, 정신개조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국민체조가 나왔잖아요. 의무적으로 아침마다 체조한 거야, 학교에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요, 다 골골하고, 저기 아프리카처럼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하고, 이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구 구조 봤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인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투표가 정말 표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분들은 투표를 할 거니까. 거기다 새마을 운동에 동참합시다 딱 하면, 내일 같아. 왠지 막 애국심 불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진 보세요. 이 당시 이랬어요, 진짜. 와, 심각해요. 이런 포스터 막 붙여있고, 벽에.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좀 변했는데요. 60세 이상은 다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자, 다시.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엔 새마을 운동은 아까 국민체조랑 합쳐져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제일 센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새마을 운동 얘기는 다 끝냈고, 저는 인공지능은 무조건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지 손으로요 글자 쓰라고 손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우스로 쓰라고 타이핑하라고 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말하라고 입이 생겼고요, 손은 일하라고 움직이라고 생긴 건데, 디바이스가 그렇게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이 키보드를 쓰니까 여기 막 아픈 거예요. 생긴 대로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요, 말을 다 알아들어. 입으로만 하면 돼요. 어제 구글 뉴스 봤잖아요. 여기에 모니터가 뜹니다, 그냥. 피부에. 전원도 안 들어가요. 다른 회사는 안경에 다 때려 넣고 있어요. 말하면 안경에 디스플레이가 떠요. 근데 키보드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거 타이핑하겠다고. 마우스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어버버 하잖아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사투리 써도 알아들어. 이제 나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말을 해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200만 명의 시니어 장애인 550만 명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쓴다, 우리나라 뒤집어집니다.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는 거에 3배, 4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0주 얘기하잖아요. 이거 돈 안 들어요. 제가 제 방법을,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부터 진짜 돈 벌자. 큰 돈이 아니고요, 작은 돈을 벌자는 거죠. 용돈은 내가 벌고.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다 열려 있어요. 능력이. 화가 되고 싶어? 1시간 만에. 작곡가 되고 싶어? 1시간 만에. 당연해졌어요, 그게. 아마 다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는 다 저작권이 맞는 사람 쪽으로 와요. 팔기만 하면 돼. 그런 플랫폼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막 쿠팡처럼. 당연히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내가 음악을 못 팔고, 그러면 친구가, 야, 너는 음악도 못 만드냐? 뭐 이럴 거예요. 너는 그림도 못 그려? 왜 못 파냐? 그걸로 돈 벌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선한바람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배운 시니어들이 우리가 새마을 운동 때 공짜로 일했잖아요. 돈 안 받고. 그래서 소상공인들 밥 먹으면 블로그 포스팅 좀 해주고, 쇼폼 만들어서 좀 유튜브에 좀 올려 홍보해주고, 이거 공짜로 해주자는 거예요, 서로. 그거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래서 내가 이름을 선한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나라가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1200만 명의 시니어들, 이 사람들을 다시 깨우자. AI 새마을 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돈 안 받고도 블로그 써주고요, 돈 안 받고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쳤어? 요즘 애들은 새마을 운동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서로 협동하고 자주적으로 도우면 나라가 발전할 것 같다. 애국심이라는 게 그런 건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시니어들은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면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데이터 쌓이는 것들 중에 엄청난 데이터가 한국의 데이터로 쌓이겠죠. 이게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어요. 거기 맨날 앉아서 고수 치고 있는 할머니들, 인공지능 가르쳐가지고, 야, 그림 그려서 올려, 영상 만들어 올려,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사를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도 좀 불만이 있었긴 했는데요. 시니어는 시니어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할머니가 2명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1명을 강사로 임명해줘. 할머니가 이 할머니한테 가르쳐. 머리가 나쁘잖아요? 이 할머니 잊어먹어. 그럼 또 이 할머니 강사가 돼. 또 가르쳐. 그러면 국가가 돈 주면 되지, 둘이. 어차피 40만 주고 있는데 노인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2만 5천 더 줘, 그냥 하루에. 그러면 둘이 잊어먹고 또 가르치고 2번 또 가르치고 2명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시니어 강사를 만들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고 서로 막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막 컨텐츠 만들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야, 한국 사람 노인네들 미쳤다 저거.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이럴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어요. 국가가 뭐 100조? 그건 없어도 되고요. 1조도 아니고요. 몇 억이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건비만 생각해도 될 거. 어차피 줄 인건비. 그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납니다. 왜냐면요,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만들거나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인플루언서한테 올리라 그러면 돈 엄청나게 주고요,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선물 하나 줘보세요. 10번은 올릴 거야, 아마. 고마워서. 그죠? 그 시니어들한테. 시니어들이 자기들이 사주면서 미안해서 또 사줍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에 끼어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 국민이 인공지능 전문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겠죠. IT가 확실하게 깔려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이고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돈 먹거리예요. 여러 가지 일을 가지면서 이걸 다 모았을 때 엔잡러라 그러죠. 시니어 엔잡러가 돼줘야 돼요. 그냥 심심하면 음악 올리고, 심심하면 그림 그리고, 화가 됐다가 작곡가 됐다가 시인 됐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 마을로 바꾸고 나서 키워드를 만들어 봤거든요. 켠다, 인공지능에 불을 켠다, 이 뜻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인공지능으로. 아까 선한바람처럼. 그 다음에 온 마을을 다 연결한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을 소통하고 온 국민을 확산하자. 이게 이렇게 쫙 온자로 푸니까 이 AI 온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든 강의의 마지막 장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만 과거는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미장원을 하든 식당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식당 했으니까 어떻게 인공지능해? 이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인공지능 할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식당을 계속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식당 못해. 그러면 야, 땡큐다 이거. 이제부터 인공지능으로 화가가 되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다 대체 불가 모델이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를 만들 때도요, 그냥 심심풀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더라도 갈아 넣어야죠. 지금부터 인공지능은 무조건 말로만 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준비하면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